안녕하세요. 가글튜브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속해 있는 토트넘이 강호 맨유를 2대 0으로 이기면서 주장을 맡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주가가 다시 상승했습니다. 리그 개막전 브렌트포드와 경기에서 악평을 받았던 걸 생각하면 영국 언론도 냄비 근성이 심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경기였는데요. 하지만 맨유전에서 월클로 불리는 맨유 수비수 바란을 농락하면서 클래스는 여전함을 보여주면서 다시 찬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 13일 한국 시간 밤 10시 영국 런던 지테크 커뮤니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에서 브렌트포드와 2대 2로 비겼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주장이 되어 나선 브렌트포드와의 첫 개막전 경기가 끝나자 영국 언론에서 일제히 손흥민 선수를 비난하는 기사를 쏟아냈는데요. 토트넘이 원정 경기에서 브렌트포드와 비긴 게 아쉽기는 했지만 손흥민 선수는 팀을 위해서 많은 것을 양보하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또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상 필요한 위치였기에 무승부 경기가 손흥민 선수 혼자만의 탓으로 돌리기엔 무리였지만 영국 언론들은 일제히 자국의 선수가 아닌 아시아 선수가 토트넘 같은 중상위 B클럽을 이끄는 캡틴이 되었다는 게 내심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과도한 비난을 받던 캡틴 손흥민은 그렇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시즌 두 번째 경기에 나서게 되는데요. 맨유는 이번 시즌 우승을 목표로 많은 선수들을 보강하면서 우승 타이틀을 다시 가져오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첼시에서 기본 이적료 5,500만 파운드, 약 940억 원 보너스 조항까지 포함 1,000억 수준의 이적료로 마운트 선수를 데려왔고 아틀란타 소속으로 지난 시즌 34경기 10골을 넣은 헤이룬을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오나나 골키퍼까지 영입하며 공수를 보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이전까지 맨유는 이선 미드필더 라인에 지난 시즌 아약스에서 무려 1,300억이라는 금액으로 영입했지만 리그에서 별다른 활약을 보이지 못한 채 잘못된 영입이다라는 엄청난 비난을 직면해 있는 안토니와 계속해서 삽질을 하고 있는 가르나초를 지속적으로 투입시켰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도 한 상황이었습니다. 토트넘 또한 케인의 미넨 이적으로 인한 스트라이커의 부재 속에 기회를 얻은 히샬리송이 있지만 그동안 토트넘에서의 히샬리송은 철저히 골과는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오히려 브라질 유니폼을 입었을 때만 축심 모드가 되는 그였기에 팬들은 한숨만 내쉬는 상태였습니다. 거기에 항상 토트넘 패배의 원흉으로 지목되어 왔던 산체스와 다이어 이른바 산다 똥 싼다 라인은 그 별명대로 진짜 수많은 토트넘 경기에서 똥을 싸지르며 패배하는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토트넘의 수비진은 자동문 듀오로 세계 축구 팬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무리뉴, 콘테 등 네임밸류가 있는 감독으로 선임했던 토트넘은 이번 시즌 유럽 하위 리그 스코티쉬 리그에서 우승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선임하는 파격적 행보를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가는 곳마다 우승 청부사 경험이 있는 포스테코글루는 기존의 수비에 치중하며 역습을 노리는 팀보다는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공격력을 극대화시키는 적극성을 보여줌으로써 토트넘의 축구에 보는 재미를 더하게 해주면서 토트넘의 팀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토트넘 부활의 핵심 키로 지목된 게 바로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리그 첫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라인에 철저하게 고립되며 별다른 활약을 보이지 못했고 그렇게 교체되는 수모를 겪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경기가 끝난 후 손흥민의 히트맵을 보면 왼쪽 구석에 뚜렷하게 정체되어 있는 모양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왼쪽에 고정된 이유는 공격적인 축구 전술을 지시한 감독의 전략이었으며 팀 승리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위치였는데요. 이에 대한 영국 언론들은 케인이 없는 손흥민의 활약은 미비했다.
주장으로서의 품격을 보여주지 못했다. 토트넘 주장으로 나선 첫 경기였지만 별다른 활약이 없었다. 이제는 월드클래스 수준을 벗어나 기량이 하락하고 있는 선수다. 라며 물어뜯기 바빴고, 이에 동조하는 일부 팬들도 손흥민은 끝났다. 라며 비난과 동시에 손흥민을 빼고 솔로몬과 같은 젊은 피를 선발로 넣어야 한다. 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브렌트포드는 지난 시즌 맨시티와 리버풀, 맨유, 아스날을 상대로 단 한 번도 지지 않았고 오히려 리버풀과 맨유를 잡아내면서 강팀 킬러로 불리게 되었는데요. 거의 그물망 수비라고 일컬어지는 전원 수비 대형의 지옥에 빠지게 되면 그 어떤 월클 선수라도 이를 풀어내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었기에 이런 팀을 상대로 사실 무승부를 기록했다는 것 또한 토트넘에게는 의미 있는 경기였다라고 정확히 분석한 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번 맨유와의 경기에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번 맨유와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그야말로 자신이 왜 토트넘의 새로운 캡틴인지 존재감을 보여주며 게임 전체를 뒤흔들어 버리는 월드클래스다운 기량을 내뿜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경기 초반부터 엄청나게 민첩한 움직임으로 라인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전반 24분에는 비수마가 찔러주는 스루 패스가 다소 길게 들어갔는데 다른 선수 같았으면 절대로 못 잡았을 공을 손흥민은 상대 수비수인 바렌보다 늦게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공을 잡아내는 그야말로 미친 스피드를 보여줬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나이가 먹어서 이제 스피드도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쏙 들어가게 하는 퍼포먼스였습니다. 맨유 수비수 바라는 월클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진정한 월드클래스 손흥민 선수의 빠른 주력 앞에서는 바로 허접대기가 되어버리고 말았고 정신없이 손흥민의 뒷공무니만을 쫓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또한 손흥민 선수는 전반 29분 상대 수비 6명을 관통하는 스루 패스로 사르에게 결정적인 골키퍼 1대1 찬스를 만들어주었고 전반 39분에는 왼쪽에서부터 치고 들어오며 쇄도하는 포로에게 완벽히 연결했지만 포로가 골대를 맞히는 나오는 골과 다름없는 기회를 만들어주었습니다. 후반 51분에는 다시 한번 골키퍼와 1대1 찬스의 스루 패스를 성공시켰고 후반 60분 상대 수비 5명을 제치고 슛을 때리는 장면은 7만 홈팬을 환호하게 할 정도로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이날 손흥민 선수는 경기가 끝난 후 평점 8점을 받으며 엄청난 활약을 인정받았고 공격 지역 패스 성공 20회와 기회를 4번이나 창출해내는 놀라운 경기 운영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기존의 윙어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케인이 하던 역할, 즉 공을 건네받아 날카로운 패스로 경기를 풀어내는 미드필더의 역할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내면서 케인의 공백을 완전히 메꿔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맨유전 승리에 큰 활약을 한 손흥민이었기에 영국 언론들의 태도는 며칠 만에 완전히 바뀌어 버렸는데요. 살아난 캡틴, 맨유를 무너뜨렸다. 케인이 없는 자리를 완벽히 대체한 토트넘의 뉴 캡틴. 라며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대서특필한 기사들을 일제히 쏟아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손흥민은 관중석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고는 엄청난 포효를 내뱉으며 맨유전 승리를 만끽했습니다. 이제 주장 손흥민 선수가 리드하는 토트넘은 엄청난 상승 기류를 타고 다음 경기를 준비하게 됩니다. 케인이 미넨으로 이적하면서 토트넘은 더욱 몰락의 길을 걸을 것이다. 라는 주변의 우려를 완벽하게 지우고 있는데요. 이제 시즌 초반이지만 캡틴 손흥민의 지휘 아래 과연 이번 시즌 토트넘에게 어떤 기적이 펼쳐질지 기대해보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글튜브였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보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